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오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은 동반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1조 원 이상 순 매수를 하였지만 5월 11일과 5월 12일에 매수했던 수량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는 3255포인트에서 다시 3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옵션 만기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에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마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다우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23%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결국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관련주 대부분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칠해져 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90%로 마감이 되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93%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요즘 참 핫한 주식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2.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4.84%까지 빠졌어요.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매일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 씨가 자꾸 비트코인을 나쁘게 이야기하자 비트코인이 12% 이상 급락이 나왔고,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말이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씨가 테슬라의 하락에 5억 달러를 베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억 달러라면은 한국 돈 기준으로 5,642억 원인데,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중이며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하락 상품에 직접 베팅을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고버스라던가 인버스 상품이 존재합니다. 테슬라 3STS 그리고 TSL,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숏 베팅 상품인데, 지난주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를 베팅을 했을 때 주식으로도 손실을 받고 그리고 코인으로도 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 방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서
일론 머스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테슬라 곧버스와 비트코인 숏을 베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주식 통장에서 돈을 다 빼놓고 준비해 놓고 있고, 지난번 저점이 여기를 터치한다면은 저는 테슬라에 숏을 베팅할 거고, 비트코인도 지난 저점이 5천만 원이 깨진다면 이때도 숏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이번 사건으로 일론 머스크 씨는 세계 3대 부자에서 8대 부자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빌 게이츠 아저씨와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일론 머스크 씨를 제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일론 머스크 씨에게 악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저처럼 테슬라 숏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론 머스크 씨를 사용시켜주세요. 이게 참가 인원을 보세요.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현재는 20만 명이 돌파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20만 명이 돌파하면은 담당자가 꼭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저런 건 어디 부서에서 누가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 우리 일론 머스크 씨 트위터 한 방에 코린이들은 일론 머스크 씨의 트위터 한 방에 정말 한강을 가신 분도 있더군요. 물론 여기는 한강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씨의 트위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전부 떡락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봉암대교 위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려는 이런 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락을 했다가 이날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5% 정도?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까 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길래 이분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네요. 물론 저건 추측성 글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2시부터 반등이 나왔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누리꾼들이 그렇게 추측을 한 거고, 아직까지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인과 주식 투자 실패로 정말로 한강이라던가 마포대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수익이었지만, 현재는 10명 중 6명이 손실을 볼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시작한 다음에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또 하락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투자금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넘고 평균 손실률은 400만 원. 특히 코인과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급등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급등하는 거 잘못하면은 하루아침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부터 급락이 나오며 마이너스 11.80%까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사들 보세요. 재무제표 보면은 상폐되기 직전인 회사예요. 상폐되기 직전인 회사를 찌라시로 띄운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미 점 하를 맞아가지고 많이 빠졌었고, 또 감자라던가 유상증자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도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상한가 간 것처럼 하루에 30% 40%도 오르는데 잠깐 올렸다가 빼버립니다. 이렇게 잠깐 올렸다가 스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백신 스와프 mRNA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급등했던 mRNA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렇게 적자 투성인 기업이기 때문에 존버를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적자 기업이 아닌 회사를 찾아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5월 19일에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FOMC 의사록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부터서 상승세를 보였고,
그 덕분에 기관 투자자는 아침부터서 코스피를 매수했었죠. 여러분, 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보통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일 경우에는 코스피를 순 매수하지만 하락 중일 경우에는 순 매도하는 경향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꼭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어제 한국의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가 대만과 일본 증시가 하락을 해서 같이 하락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어제는 중국 증시도 상승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일본 증시 2% 상승했죠. 대만 증시 무려 5.16% 상승했어요. 아니 그럼 코스피는 왜 이거밖에 안 오르죠? 아니 내릴 때는 일본이든 대만이든 온 세계 증시를 다 갖다 붙이고 대만이 5% 오를 때는 한국 증시는 반도 못 따라가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 대만의 TSMC의 주가가 4.19%나 상승했길래 오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상승이 나올까 싶어서 주가를 살펴봤더니 와 대박! 삼성전자 오늘 상승률이 무려 0%입니다. 0%. 어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해서 그런지 아침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은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밖에 없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900주 정도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있었지만 살려는 사람은 전혀 없었죠.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수급 주체를 보시면은 단타 전문인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한 수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전이었죠. 단타 전문인 투신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해서 8만원으로 끌어올려 놨지만 결국에는 다시 7만 전자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단타 전문 기관인 투신과 금융투자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이 물량을 받아줄 경우에는 지수라던가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종목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혹 투신의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이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갔지만 투신이 들고 있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고작 7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개인 단타 동호회 세력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하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몇백억, 수천억 이런 규모의 자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는다고 해도 종목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깔아두고 사잖아요. 우리 지수가 신고가를 갔었던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사려고 막 달려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는 저런 장면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고점에서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승하면 던지려고 하고 혹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밑에다 깔아놓고 사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 대부분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현재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 내일은 한국의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우린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봤자 우리는 내일 또 하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급등을 하고 내일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급락분을 반영받게 되죠. 오늘 급등한 거는 우리도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19일날 새벽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mRNA 백신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초조하죠. 내일이 왜 휴일일까? 휴일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날 백신 관련 이벤트가 전부 끝나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증시는 20일과 21일밖에 없는데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거의 소멸된다고 봐야 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겠죠. 이날은 백신 관련주가 대거 급락이 나올 수 있고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백신 관련주가 아침에 급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휴일이 아니었다면은 백신 관련주는 오늘 또 상승할 수 있었지만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주었는데, 자 여러분,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특히 서린바이오라던가 최근 백신 관련주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패턴일까요? 자 아침에 일단 백신 관련주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려요. 이날도 7% 정도 하락을 시켰죠. 그 다음에 쭉 올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7%까지 하락시켰다가 올렸습니다.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올린지 안 올린지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쭉 올렸었어요. 한번. 이게 여러분 서린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가 움직일 때 2등 3등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아미노로직스도 mRNA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까지 뺐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7%까지 하락했다가 이현제약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투신들이 자주 해요. 어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 대거 매수를 했었고, 서린바이오 역시 상한가를 갔을 때 분명히 투신이 주포였고 투신이 다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동호회 단타 세력들이 7% 하락했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마이너스 7%에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거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와, 아니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오늘 돈을 다 뺐기 때문에 따로 저런 종목을 매매할 수가 없었고 저는 제약과 바이오를 안 건드려요. 근데 이게 똑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장난을 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따라하게 되죠. 특히 2번, 3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패턴을 분석한 개인분들이 무조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제보를 해줬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93만원에서 95만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93만원에 사면 무조건 수익이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근데 93만원에 사서 95만원에 파는 거 한 번 됐죠. 그리고 두 번째도 됐죠. 하지만 세 번째 됐다? 안 됐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반등이 안 나왔어. 물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안 팔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93만원에 나중에 다시 들어갔는데 급락이 나와. 하루 참아보니까 그 다음날 또 하락하면서 손실이 커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7%대 급락으로 마감. 자, 서린바이오 마이너스 7%대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 여기 지금 VI야. 와, 얘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왔네. 이번에도 여기 상한가 가는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오늘 어떻게 됐다?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입니다. 왜냐면 꼭대기가 플러스 6.07%고 종가가 마이너스 7%.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는 지금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셀로메드 오늘 마이너스 9.03%죠. 장중에 서린바이오 올랐을 때 같이 따라가면서 플러스 7.18%까지 상승했다가 빠졌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5%입니다. 거기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1.89%까지 올랐고 시초가를 보시면은 7.70%까지 상승했었어요. 서린바이오가 투경에 걸렸기 때문에 2등주가 치고 올라갔었는데 아침에 잠깐 5분 동안 오르고 바로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로메드, 일신바이오 전부 차트가 똑같지 않나요? 지난 고점에 바로 직전에 다 빼버리고 오늘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고점을 찍고 오늘 고점 바로 직전에 빼버렸죠. 자,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조금만 더 올렸으면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는데 고점 직전에 다 빼버렸고 아미노로직스 마찬가지죠. 고점 직전에 바로 다 빼버렸죠.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바로 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전부 다 매수 주체가 투신이다. 오늘 투신 진원생명과학에서 먹튀를 했고 아미노로직스에서도 먹튀하고 날랐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점을 터치를 하거나 혹은 잠깐 돌파하자마자 다 빼버려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자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돌파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52주 신고가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막 10만 주가 쌓여있다? 그럼 그거를 막 시장가로 다 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뚫리잖아요. 위에 별로 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걸 알고 본인들이 고점에서 사서 더 고점에서 파는 돌파 매매법이 있는데, 그런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투신이 역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투신이 먼저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매수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시장가로 패대기 칩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두 번째가 있는데, 돌파 매매가 이 위에 막 10만 주가 쌓여 있어. 그러면은 10만 주에서 딱 터치하고 밀릴 걸 알고 이 밑에다가 호가를 깔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가를 깔아놓으면은 10만 주 터치하자마자 밀려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1% 뛰기 돌파 매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투신이 요거를 보잖아요. 여기 누가 살려고 놔둔 걸 보면은 여기다 시장가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요. 자, 일단은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터치하고 밀릴 걸 아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호가창을 막 깔아놓은 다음에 맞고 떨어져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여기 시간을 잘 보세요. 12시 27분입니다. 자, 바로 26,100원 VI에서 한 호가까지 꼬셔놓고 밑으로 시장가로 다 던지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6%대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기 41,500원에 만주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찍고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면 여기서 잡아야지 생각하고 여기다 호가를 걸어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시간은 12시 37분 보세요. 보시면은 죽여주죠. 밑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시장가로 팍 던져버리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고점 찍자마자 바로 밑으로 빠져서 횡보하고 종가는 최저가로 마무리. 저기 꼭대기에서 잘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얼마나 큰 손실을 봤을까요? 최소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매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유료 강의를 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해도 이미 한물간 매매 패턴이 많고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잘 안 통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이슈로 우후죽순으로 상한가를 가버릴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급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분산이 돼버립니다. mRNA 관련주가 너무 많잖아요. 이연제약이 있지, 진원생명과학이 있지, 아이진이 있지, 서린바이오 있지, 거기다가 뭐 일진바이오, 셀로메드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이연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싶어도 상한가를 못 갔죠. 물론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연제약이 이렇게 오른다? 그럼 2등 주인 아미노로직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1등 주인 이연제약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도 아미노로직스는 내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린바이오가 오르니까 아미노로직스도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근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중이에요. 아니 장중에 수급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한 놈도 상한가를 못 가더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금요일이랑 똑같아요.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거든요. 자, 이연제약 23% 정도 올랐어요. 곧 상한가가 눈앞에 있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투상을 간다고 해도 내일 쉬고 또 백신 스와프 이슈가 곧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날 갑자기 언론에서 안 좋은 뉴스, 예를 들면은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가서 백신 스와프를 제안을 하겠고 바이든이 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사를 보시면 이것도 단독 뉴스죠. 단독 뉴스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2분기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날 이런 기사, 미국 백신 여유분이 없다는데 백신 스와프가 가능할까? 이런 식의 기사만 나와도 목요일날 mRNA 백신 관련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 물론 4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2.47% 상승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 중이었다가 투자주의 공시와 단기과열 공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상승시켜 놓고 그 다음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던지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을 보이는 동호회 단타꾼들이 많은데, 딱 느낌이 싸합니다. 물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던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백신 스와프가 체결이 되는 순간에는 재료 소멸. 자, 2020년도 11월 17일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더나 CEO와 MOU를 체결했다. 뉴스 나오자마자 급등시켜놓고 바로 급락.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엔투텍이 나락으로 갔던 것처럼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부터서 시세 시작이 아니라 이미 52주 신고가도 찍었고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이게 지금 얼마예요? 17,450원짜리가 36,500원까지 올랐으면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시세는 다 줬어요. 아니, 오세훈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서울시장 선거가 언제였나요? 4월 7일이었는데 4월 7일 전에 시세를 다 준 다음에 본 게임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줄 때 빨리 탈출을 해야지, 조금 더 먹어보자, 이것도 얼마 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줬던 수익도 다 날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어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네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네이처셀이 왜 상한가를 갔나 보니까 조인트 스텝 임상 3상 성공, 이 뉴스로 상한가를 갔더군요. 자, 네이처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1년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셀 대표이사는 예전에 R&M 바이오 대표이사였고 이미 큰 집에 한번 다녀오신 분입니다. 옛날에 황우석 박사 논란이 있었을 때 줄기세포 갖다가 한탕 해먹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인트 스텝이 국내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밝혔고, 주가는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아침에 플러스 20.9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5.90%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자꾸 이전 사건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걸까요? 2년 전이었죠. 네이처셀 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임상 효능 입증 안 된 줄기세포 치료제 허위 과장 주가 부양, 23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영진 3명도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라정찬 씨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텝이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건에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체 창간한 의료 전문지를 통해서 6월부터서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 스텝이 임상 이상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주가가 62,200원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 오히려 3월달 식약처의 조인트 스텝 조건부 허가 신청이 반려가 되면서 주가는 하한가 랠리가 펼쳐졌죠.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 또 유상증자까지 하는 등 부당이익을 235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이 또 예전처럼 저렇게 막 4,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올라갈 그럴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니, 이 회사 재무제표만 봐도 2020년도에 적자가 189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유튜브 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홍보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제약회사한테 메일을 받아본 적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네 신약이라던가 자기네 개발하고 있는 약에 대한 데이터를 줄 테니 유튜브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약가 바이오주는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섹터 중 하나인데, 아니 뭐 CEO 인터뷰라던가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꼬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메일로 많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런 회사들은 몇 달 안에 상장 폐지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분명히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의라던가 이런 이상한 메일이 오는 회사를 직접 공개했었는데 그 회사 어떻게 됐나요? 3주 뒤에 상폐됐어요.
만약에 그 회사에 영상을 직접 제작했었다면은 욕만 뒤지게 먹을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제약회사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설명회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조금 이상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여행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1.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투어를 매도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죠. 기관은 누가 매수를 했을까 보니까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동반 매수했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데서 와리가리를 칠 때, 그럴 때 들어가야지,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1주에서 2주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리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3일 올랐다 그리고 일주일 내렸습니다. 이런 좀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놓쳤다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몇 일입니까? 15일부터서 계속 거의 올라서 얘는 지난번처럼 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더 내려와서 와리가리 칠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고작 2% 빠졌는데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평단가가 높고 충분히 얘는 더 빠지면서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데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수익 챙기고 나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있을 백신 스와프 뉴스가 나오면 더 갈 것 같지만 일단은 그 뉴스를 이미 선 반영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백신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 이런 데서 더 한번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쐈을 때는 빠져야 됩니다. 일단 반대로 고점에서 이렇게 흘러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도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벌써 한 달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루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빠질 경우에는 판단력이 무조건 빨라야 돼요. 제가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라는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한 이유는 뭐다? 백신 스와프하고 비슷해요. 홍남기 씨가 내일 대통령에게 K반도체 전략회의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매수를 했으나 그날 한국 증시도 박살이 났고 또 손절선을 넘었기 때문에 손절을 했죠. 아침부터서 780만 원이나 손절을 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중간에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켰지만,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 그럼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손실금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500만 원.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본인이 산 종목 가만히 놔두면 다시 올라와요.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 가만히 놔두면 올라오지도 않고,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왔나요? 아니요, 안 올랐어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라던가 러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와서 상승도 했지만 제가 예전에 손절했던 저 종목 전혀 안 올랐죠. 자, 10번 매매해서 한 번에 수익을 다 까먹으신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익금 인출을 안 합니다. 본인이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었어. 근데 수익금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복리효과 누린다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매매할 때는 1% 손실 보면 만 원 볼 거를 200만 원을 해버리면 2만 원, 2% 손실 보면 4만 원,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손절이 잘 안 돼서 수익금을 다 까먹는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수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손절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자기가 수익이 계속 나면은 연승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루 정도 손절을 늦추다가 다음날 개파락 10% 20% 때려 맞아서 그동안에 번 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써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가 툼에 맞고 거기서 번 거 다 날아가 버리면 매우 허탈하기 때문에 그때 또 손절 미루다가 번 거 다 날리고 결국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경험이 많아서 제가 손절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세거나 혹은 추세가 꺾였을 때 바로 손절하는 편인데, 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5,390원에 손절을 했었죠.
지금 가격이 얼마죠? 예, 4,615원.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도 하나손해보험은 하락했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3일 연속 하락. 이게 여러분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손절한 다음에 3일 안에 충분히 저 정도는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손절하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손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후죽순으로 오르는 섹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으로 막 오르는 섹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섹터는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곳에 수급이 집중되지 못해서 다음날 그 섹터에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도 많고, 다음날은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반복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